날씨가 오늘 화창하고 날씨가 좋네요. 비온 뒤 갠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말, 다소 특별하진 않고 쉬우면서도 알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공통점이라 학교 같은 경우는 컨닝을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애들 반에서 예를 상위 5% 이내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 시험 칠 때 컨닝을 해서 시험을 치면 좀 잘 나오겠죠. 그것도 공통점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 뒤에서 보는 공통점 이런 컨닝이라는 게 굳이 공부하는 방법도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하는 방법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공부하는 방법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책을 잘 읽고 속도법을 아는 사람하고 속도법을 모르는 사람하고 책 읽는 속도도 틀리더라고.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거죠.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그런 공통점을 잘 찾는 게 잘 찾아서 자기화 시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빨리 전진 앞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공통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볼 때 대형주를 이렇게 봐주면 그 공통점이 나옵니다. 대형주를 봐주면 삼성전자, SK,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대한항공 이런 것까지만 볼게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공통점을 꼭지에 대한 공통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고 이게 주봉 차트고 일봉 차트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페이크성 단타치기 위한 그런 페이크성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 1비 하듯이 그런 분들이 많이 보면서 이거 주가가 뜨는지 안 뜨는지 5%에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길을 보는 거지. 정배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입 구간이거든요. 초입 구간. 이 초입이 뚫어져야지 그 다음에 주봉으로 가고 주봉을 뚫어줘야 월봉으로 가는데 이런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 게 월봉 차트나 연봉 차트를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때가 내가 하늘이 중간도 꼭지도 할 텐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거를 마무리 지어놔야지 이 시간 이후를 주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때 차트 내용 그림은 약간 틀리지만 이 부분이 딱 없다고 보십시오. 이 부분이 어떻게 그릴까? 흰색이 안 나오고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없다고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없다고 딱 생각하면 공통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꼭지가 지금 이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가 조금 표시 좀 좋게 하고 보이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었다는 거잖아. 결국은 이 그림이나 이 공통점 찾고 나서 주가는 대부분 다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흘러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꼭지 찍고는 어떤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머리에서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떠냐? 역시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꼭지에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나서는 사고를 또 친다는 거예요. 또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가 맞겠죠.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 꼭지를 만드니까 헤드앤숄더 만들고 다시 주가를 저점으로 만들죠. 대한항공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지만은 대한항공도 월봉상으로 연봉으로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꼭지 치고 바닥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디 갔나?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게 월봉 쭉 땡겨 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꼭지를 치면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이래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공통점을 찾으면, 그러면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주가가 꼭지구나. 여기서 과거 몇 년 이내에 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면 급등을 했으면 내가 항상 A4 6번 이상 접으면 끝이다. 여섯 번에서 8번 이상 접으면 접지를 못한다. 그럼 그 4, 5년 전에 주가가 얼마를 했더냐, 시작 가격 한 10만원인 것 때문에 60만원 80만원 정도 가면은 게임 오버다 라고 보시면, 그 이상은 그 완전히 오버슈팅해 보면 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들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물론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움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LNF하고 이런 애들 공통점이 또 이렇게 5만 5, 6, 30 다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이라 그러면 5, 6, 30 뭐 80, 30, 5, 8, 40, 40만원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30만원대 25만원대 잡아가지고 100만원이 100% 되려고 그러면 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주식에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큰 손들이 돈을 집어넣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래 25만원대에서 100% 가느니 그냥 주가가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2년 이내로 다른 종목들은 100% 가기가 이렇게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100% 가기는 쉽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알아들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주식을 이해를 하면서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4만원짜리 4416, 4520, 46 24, 24만원 이상에서는 그 이 자리부터 내가 꼭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24만 7천원짜리가 55만원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조정을 받아서 밑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아서 신규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으로 3년 이내에 100%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수월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꼬꾸러지면 작살납니다.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추풍낙엽이 아니고요. 그냥 작살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만 찾아보더라도 일본 공통점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봉, 월봉 5년 이상 10년 이상 주식이 만들어졌던 항목들만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 고점을 찍었으면요, 한 번 더 헤드앤숄더를 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줄 거 주고 꼭 W자 형처럼 고점에서 움직이면서 박스끈을 만들어가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이걸 그래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겁니다. 꼭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고 주가는 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통점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얘들도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헤드앤숄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LNF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봉으로 볼게요.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보면 돼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은, 물론 뭐 여기서 찍고 가는 예외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바늘 줍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기대 삼아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일봉상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그 저점에서 주가를 정상적인 패턴에서 조정을 제대로 FM대로 받았습니다. FM대로. 근데 미국하고 독일은 일본하고는 AM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AM으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세계 글로벌 시장이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이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뜰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지금 헤드앤숄더라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닥스, 유럽에서 전쟁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데,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이 끝난다 손치면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아직 이슈가 그
제대로 된 전쟁이 났다, 그다음 핵을 쏜다 안 쏜다 이런 내용이,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을 전쟁이란 표현해서 죄송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하나 더 큰 일이 발생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가 끝난 게 아닙니다. 호재로 들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완연한 꼭지를 만들어내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쉬어가면서 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건데, 그 주가 급등에 의한 내용의 조정을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전쟁 이슈로 지금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헤드앤숄더 만들고 나서 기관 외국인들이, 큰 손들이 한 번 더 날아가는 것처럼 만들고 주가는 지금 큰 조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자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 관리. 조심해야 된다는, 결론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떴는데 주가 조정 후에 그 꼭지에서 제대로 떴는데, 이 주식들이 뜨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가가요, 호재성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진 않아요. 올리면 파란색이 생긴다는 거는 아직 위험 요소가 다분하게 많이 살아있다. 지금 이 올라갈 때하고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비슷하게. 근데 이럴 때 올라갈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고 그냥 빨간색이 그냥 잘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이 상황에서 딱 보면은, 이 상황에서 딱 한번 봐보세요. 그냥 주가가 붉은색이 맞네, 자연스럽게 붉은색이 우상향이구나 라고 손수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기반으로 따진다 손치더라도, 보조지표 그 여러가지 안 보더라도 크게 안 다치면서 주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4월달까지는 시장을 내가 크게 언급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좀 많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여기서 박스권을 움직인다고 내가 계속해서, 그래서 올리면 때린다고 빠진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은요, 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돌파를 한다 그러면 잠시 반짝 돌파 갈 겁니다. 딱 반짝 한 3주 또는 한 3개월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이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인데 핵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개별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기대심리가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기대심리 첫 번째가 뭐냐면, 맨날 방송 LNF,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은 틀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이 두 종목 잡는 것보다는 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포스코 잡는 게 더 쉽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얘는 신고점이 아니고요, 그 과거에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조정받고 이제 다시 랠리 사이클이 되돌아오는 이 사이클입니다. 되돌아오는 이 사이클,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되돌아와서 정점을 챙겨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되돌아 상승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30%만 가지고 잘랐다 팔았다 하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비엠 LNF는요 지금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고점 뚫고 나중에 되돌아 올라가려면 이게 당연히 이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밟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 패턴을 만들 건데, 그 기간이 약 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5년 이상은. 제가 그냥 과거 패턴 전반적으로 다 해석하고 분석을 했을 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60만원 100만원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은 있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안 간다는 보장도 없죠. 안 가는데 난 99%, 가는데 1%의 희망은 내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폭망을 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폭망을 할 거예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주가 반토막은 2분의 1 토막은 쉽게 나와.
빼는 듯 올리는 듯 이 주가가 이래요. 빼는 듯 올리는 듯 거의 막 어깨 너머리까지 와가 또 빼는 듯 다른 종목 다 그래 왔거든요. 또 이거 돌파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가는 듯 하면서 이거 안 가고 여기서 다 또 빼는 듯 이래가지고 2분의 1 토막은 수월하게 3개월 이내에 나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이 이슈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날짜 기준 차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지금이 끝 고점의 끝부분이라고 차트가 지금 이야기 거래량도 터지고 차트 캔들이 고점에서 윗꼬리 실리는 음봉 또는 양봉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또 삼성전자에 봐드릴게요. 이거 틀림없이 봐야 됩니다. 꼭지에서요 이런 캔들이 생기면요 꼭지에서 이런 캔들이나 상하는 이런 짱대 양봉이나 이렇게 나와버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요 아 이건 마무리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과거부터 계속 내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다. 지금 내용이 오늘 내용을 10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하면서 또 대답을 좀 해야 되겠네. 아,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지금도 이제 반팔 입고 다니는데 이제 반팔 에어컨 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내가 사무실에 갇혀서 움직이는 몸에 이제 뭐라 그래 몸에 피로함이 없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을 좀 깊이 못 자더라고. 그래 내가 이틀 전부터 집에 사무실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리 펴지는 스트레칭 한 이틀을 해줬더만은 그냥 서서 냉장고 잡고 벽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가지고 허벅지 다리를 쭉쭉 당기면서 하니까 근육이 쭉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고 그저께 잠을 좀 잘 잤어요. 몸이 조금 피곤함을 느끼니까 잠이 좀 잘 들더라고. 푹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 다가오고 나이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젊은 나이가 30대 중반 보면 되고요. 다 된 나이는 이제 70대 후반으로 보면 되고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50세 정도 보면 돼요. 50세 정도 보면 돼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50대 같으면 과거 30년 전엔 50년 전 같으면 노인네였었다 아닙니까? 내가 50이 넘었는데 흰머리도 많이 나고 나도 노인이죠 노인.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주니까 좀 피곤함이 좀 생기면서 잠도 잘 자더라. 조금 움직여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시작할 건데 어저께 내가 이제 풋을 때리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사실 어제 저도 매매를 상당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어저께 이제 어떤 이야기를 던졌느냐 여기서 풋을 때리라 했는데 이 언저리에서 풋을 때리라 그랬는데 풋이 원웨이로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는데 이쯤 빠지면 다 왔다 생각했는데 요만큼 더 빠져버렸어요. 요만큼은 잘 먹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지만 이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이에요. 단타 친 거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는 많이 묻죠. 많이 묻는데 이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물론 원회장이라도 100% 다 먹으면 좋겠지만 어제는 8대2 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대2 승률.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보면은 딱 이 구간이네. 321 구간까지 올라오면 또 풋 때리면 돼요. 321 구간까지 올라오면 또 풋 때리면 됩니다. 이 언저리 풋은 그다지 321이 맞는가 한 번만 점검 한번 해볼게요. 321이 이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이 이상도 갈 수 있는데 321이라 볼 수는 없겠네요. 322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322점 이 구간 전후에서 11선이죠. 11선 터치하면 60분 봉에 11선 터치하면 풋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봉에는 5일선 터치하면 풋입니다. 일봉에는 5일선 터치하면 풋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풋입니다. 풋이니까 아시고 올라간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여력이 추가 상승 여력이 크게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헤드앤숄더에서 문제가
사고가 터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 꼭지에서 최대한 현금화가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린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떤 종목이지? 어저께 뭐야, 잠깐만요. 어제 어떤 종목이었더라? 그거 잠시 한번 볼게요. 나 같으면 저 현금화 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나 같으면 종목이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저께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다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다 팝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50% 이상 파세요. 50% 이상. 50% 이상 현금화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적극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하루도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인지 몰랐는데 오늘 금요일이라고 벌써 또 일주일이 갔는데, 제 영상 열심히 들어주시면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 틀릴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서 좋다, 저 사람 저런 걸 해서 좋다, 저 사람 저런 걸 해서 좋다 그러는데, 좋은 맛있는 양념만 잘 받아서 자기 거화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점수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F학점 왜 개미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실력 A 학점 왜 나만 안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 자, 결론 B 학점 정도 됩니다. 왜 개미들이 공부를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하는 걸 제가 아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론이 이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낫을 갖다 대고 기억자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낫을 갖다 대고 이렇게 기억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나하고 기억자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걸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개미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미한테 F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B 뿌리고, 참고와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방송 잘 들으면 도움이 되지 손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